자, 이번 시간에는 실제 파이썬 코드를 주피터 랩에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습 환경을 개인 컴퓨터에서 구축을 해도 되고, 또는 제가 여기 캐글 사이트라고 하는 곳에 이제 코드를 올려 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데이터랑 코드랑 다 공개를 해 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그 링크를 보고 다운 받으셔서 같이 해 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이 Shift 엔터를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면 요 셀 한 개 단위로 실행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주요한 패키지들 판다스라든지 numpy, matplotlib 라이브러리 등을 이제 임포트를 합니다. 현재 matplotlib 라이브러리가 여기 이렇게 판다스 버전이 이렇게 1.2로 확인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그 readcsv 함수를 판다스에서 이제 실행을 하면 되는데 여기 파일 경로를 잘 설정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끔 설정을 해둬야 되는데요. 캐글 같은 곳에서는 이런 경로가 앞에 프리픽스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유의하셔서 따라 하시면 되고, 개별적인 주피터 랩에서는 여러분들이 개인의 환경에 맞게끔 저는 이렇게 주피터 랩에서 한번 해보고 캐글을 올렸는데 여기서는 경로가 조금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환경에 맞게끔 설정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이 CSV 파일을 읽고 이 필드를 저희가 여러가지 타입에 맞게끔 변환한다라고 했었는데, 2번 컬럼과 4번 인덱스에 있는 컬럼에 이 데이터 타입을 날짜로 이제 실행합니다. 자, 이 때는 이 실행 환경이 여기 보시면 이 클라우드입니다. 정확하게는 구글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CPU라든지 메모리가 굉장히 적은 리소스가 할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렇게 컴퓨팅 파워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몇 분 정도 기다려야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여러가지 기다리는 동안에 메뉴를 살펴볼 건데, 여기에 이제 실제 연결이 되면 이런 표시가 나오고요. 이게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 연결된 환경이고, 캐글이라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경쟁하는 이 컨테스트를 여는 사이트인데, 기업에서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할 건데, 설정에 관련된 이 편의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의 패키지들이 설치되어 있고, 몇몇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 따로 설치하셔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저희가 텐서플로우 관련된 실습도 이런 환경에서 할 건데,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지 않고 이렇게 구글 클라우드에서 간단하게 실습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여기 실제 데이터 타입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멤버, 렌트 스테이션, 렌트 데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CSV 파일이니까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연도별로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2018년도는 이렇게 이 한글로 또 되어 있고, 이동 거리, 회원 구분 이렇게 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실제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렌트 데이터 프레임
rent로 이제 읽었기 때문에 rent의 데이터 타입을 한번 실행시켜 봤고요. 그래서 이 읽은 포맷이 여기 보시면 float 데이터 타임, 데이터타임, float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describe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중요한 몇 가지 정보를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엔트리가 몇 개 있는지, 평균, 표준 편차, 최소, 퍼센타일 값, 최대값 등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한 5개 정도 값을 한번 읽어본 결과입니다. 저희가 본 대로 float 타입하고 이제 date time으로 이제 변환이 잘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NaN 이제 결칙치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결칙치를 이제 처리를 해야 여러 가지 함수 작업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fill NA라고 해서 렌트 스테이션에 있는 이제 어떤 결칙치 값을 0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션이 1번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0번은 별도로 처리하려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실제 결과를 0으로 바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렌트 스테이션, 리턴 스테이션이 이제 플로트 타입이니까 인티저로 변환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as type integer라고 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3, 97 이렇게 rent station의 type integer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똑같이 return station도 integer로 바꾼 결과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return station도 정수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대여 시간,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대여 시간을 명확하게 제공해 주지 않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빼기 하는 연산을 해서 return date부터 rent date까지를 뺀 결과를 서브 컬럼에 넣도록 할 겁니다. 그 결과는 타입을 이제 time delta 초 단위로 바꾸는 걸 할 겁니다. 그 결과를 10개만 출력해 볼 겁니다. 그럼 이렇게 출력된 결과가 여기에 보시면 rent의 서브 컬럼에 새로 생긴 곳에 여기 시간 값이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저희가 rent date 날짜 필드를 이제 따로 끄집어내서 데이터 프레임 전체를 가지고 오퍼레이션 하지 않고 rent date 컬럼만 뽑아내서 10개만 한번 볼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카운트만 할 거니까 여기에 이제 한 개씩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타임 시리즈로 여기 시리즈로 변환을 한 값입니다. 그 타임 시리즈 값을 가지고 hour 단위로 그룹 바이 연산을 수행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룹 바이를 해서 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 단위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헤드로 해서 앞에 거 보게 되면 이제 시간 단위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결과를 matplotlib 라이브러리로 이제 그래프를 플롯 해주는 연산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 그래프 형태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출퇴근 시간용으로 우리가 확인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daily라고 했으니까 날짜별 카운트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룹 바이 말고 이런 연산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립니다. resampled라고 하면 daily로 다시 샘플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카운팅을 하고 그 다음에 monthly라고 해서 이제 월별 샘플링을 다시 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래프를 동일하게 한 번씩 그려보는 연습입니다. 데일리 그래프로 봤을 때 봄, 여름, 봄, 가을이 많이 이 피크로 이제 올라온 걸 볼 수가 있고 중간에 이제 이 여름 기간이 좀 떨어지고 물론 이제 겨울에도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데일리는 개수가 365개가 나오니까 이 점이 좀 복잡하니까 그냥 월 단위로 좀 출력한 걸 이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monthly usage를 이렇게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요일별 확인하는 절차를 할 겁니다. 그래서 time index를 가지고 weekday 연산을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week 컬럼으로 이제 월화수목금토일을 어느 순서대로 이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eek라고 했을 때 월화수목금토일을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eekday로 다시 group by를 하게 되면 월화수목금토일 요일별 통계를 생성해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0, 1, 2, 3, 4, 5, 6 라고 표현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 1, 2, 3, 4, 5, 6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핑을 하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제목 붙이기, 그 다음에 바 형태로 컬러를 붙이고, 그 다음에 틱을 이제 45도로 레이블링을 하고 플라팅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대로 제목 붙이고 컬러링을 이제 요일별로 바꾸고, 이런 틱도 X축의 그 하나의 이름을 레이블링을 할 때 그대로 하게 되면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45도로 로테이션을 해서 하면 좀 보기가 낫죠. 금토일의 결과가 좀 많이 나와서 레저용으로 많이 활용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도 numpy를 수행할 때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할 수가 있고, 이전에 rent 테이블이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게 있고, 여기에 저희가 시간 단위로 다시 rent hour 시간으로만 다시 표현한 것도 여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rent라고 하면 hour로 이제 시간 단위로 표시를 따로 추출해내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weekday와 hour를 가지고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작업을 하려고 했냐 하면 여기 보시면 그 히트맵이라고 해서 월화수목금토일 하루 24시간의 전체 통계를 보여주기 위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럼 이 테이블을 가지고 그리면 이걸 그대로 히트맵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결과이고, 이걸 이제 데이터 타입이 결식치가 있으니까 타입 결정하기 전에 none이라는 값을 이제 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결과가 이렇게 결식치가 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건 굳이 float 타입으로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인티저로 수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티저로 다시 카운트를 한 결과를 가지고 히트맵을 그리면 이때 numpy라고 해서 이제 그리는 걸 여기서 수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Seaborn이라는 패키지를 이용을 하면 조금 더 좋은 히트맵의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여기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제 저장한 weekly hourly라는 테이블에서 컬러 맵을 이용을 해서 실행한 결과입니다. 방금 Seaborn 패키지가 임포트가 되지 않아서 출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원하는 요일별, 시간별 이용 패턴에 대한 시각화를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탑 10에 대한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렌트 테이블에서 렌트 스테이션을 그룹핑을 해서 렌트 스테이션 카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여 건수가 제일 많이 있는 걸 볼 거니까 대여 스테이션별로 그룹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탑 10이 아니고 우선 순서대로 출력한 결과이고요. 그 다음 이걸 이제 정렬을 해야 되겠죠. 내림차 순으로 정렬을 하게 되면 이제 탑 10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번, 56번, 17번 이런 순서대로 나온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미 판다스를 저희가 임포트를 했기 때문에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탑 10을 지도에 뿌리기 위해서 스테이션 CSV 파일을 읽어야 됩니다. 방금 보여드린 이 파일을 읽고 이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건데 탑 10에 이 표하고 이건 타입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탑 10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저희가 스테이션 테이블하고 한마디로 조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테이션하고 카운트하고 위도 경도 표시가 있으면 저희가 출력할 수가 있겠죠. 그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탑 10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따로 뽑아내서 이름도 좀 바꾸고 렌트 스테이션 이렇게 있으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바꾸고 카운트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버라고 해서 이제 스테이션 번호를 따로 출력하게끔 컬럼을 하나 더 추가를 했고 그 다음 그 결과를 이제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고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in place true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count 넘버가 이제 저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결과는 스테이션 정보는 따로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여기가 드디어 이제 여기 보시면 왼쪽 테이블이 탑 10 아까 전에 본 탑 10 DF라는 게 있고 오른쪽이 스테이션 DF입니다. 바로 위에서 본 이 두 개의 표를 이제 조인 연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너 조인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mer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조인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같은 키가 뭡니까? 스테이션 렌트 스테이션 넘버죠. 그래서 넘버에 해당되는 걸 여기에 오른쪽에도 넘버가 있고 왼쪽에도 넘버 컬럼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키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키 값을 이용을 해서 이너 조인을 하게 되면 이 결과가 드디어 출력된 결과를 보면 탑 10 머지가 되는 결과, 즉 넘버 키를 이용해서 카운트와 키오스크 테이블 위도 경도 정보가 조인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걸 보면 이제 저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를 그리기 위한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는데 제일 간단한 게 폴리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폴리움을 임포트를 해서 우선 지도에 위치 한 개를 찍어서 이 지구 전체가 해당될 수가 있으니까 대전시를 하나를 찍었습니다. 그 다음 줌 스타트, 줌 레벨을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이제 출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연습할 때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탑 10에 그 latitude와 longitude, 즉 위도 경도 정보를 리스트로 묶어서 로케이션 리스트로 이제 따로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로케이션 리스트를 만들면 탑 10에 대한 위도 경도 정보만 따로 추출해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폴리움 맵, 아까 전에 찍은 그 지도에 10개니까 for 루프를 돌면서 한 개씩 쫓아서 찍으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출력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한 결과가 앞서 보여드린 대로 여기 공원, 그리고 충남대학교, 유성구청 등이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전시 타슈 데이터에 대한 탐색적 분석 코드 연습을 해보았습니다.